혹시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계신가요? 마치 배터리가 1% 남은 스마트폰처럼 뭐 하나 하려면 힘이 쭉 빠지는 기분 드시죠? 내가 너무 게으른 걸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했다면 여기서 딱 멈추세요.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보내는 번아웃의 구조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야근, 시험, 끝없는 경쟁 속에서 열심히 해야 살아남는다는 압박을 매일 느끼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아웃에 빠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6가지 신호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게 나였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돌볼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번아웃의 신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신호. 모든 것과 단절된 기분이 들어요. 요즘 하루하루가 자동 모드처럼 느껴지시나요? 마치 내가 아닌 것 같고 텅 빈 기분이 드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비인격화라고 불러요. 번아웃에 빠진 분들은 감정이 무뎌지거나 마치 삶을 멀리서 관찰하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감정 없이 대본처럼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한국에서는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기대 때문에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직장에서 괜찮은 척하다가 집에 와서 공허함이 밀려오는 경험 공감하시나요? 이건 게으름과 달라요. 게으른 사람은 이런 감정적 혼란 없이 대체로 느긋하거든요. 두 번째 신호. 예전에는 의욕이 넘쳤어요. 과거의 여러분은 어땠나요? 시험 준비를 밤새 하거나 회사 프로젝트에서 열정을 불태우던 때가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버겁고 왜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생각만 든다면 번아웃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번아웃은 원래 활기차고 목표를 향해 달리던 분들에게 자주 찾아와요. 예를 들어 대학생이라면 동아리에서 리더로 활약하던 분이 이제는 모임에 나가기조차 싫어할 수 있죠. 직장인이라면 매달 목표를 달성하던 팀원이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에너지가 바닥난 결과예요. 게으름은 성격처럼 일관되지만 번아웃은 열정이 소진된 상태라는 점에서 달라요. 세 번째 신호, 좋아하던 일에 흥미를 잃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매주 즐기던 러닝, 친구들과의 보드게임, 혹은 회사에서 기획했던 창의적인 프로젝트 같은 거요.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부담스럽거나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시나요? 번아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것조차 멀리하게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학업이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죠. 예를 들어 K-팝 안무를 연습하며 꿈을 키우던 분이 입시 스트레스로 춤 자체를 멀리할 수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팀 성과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기획 업무를 혐오하게 될 수도 있죠. 이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몰아붙인 결과예요. 게으른 사람은 애초에 열정을 쏟을 일이 드물어요. 네 번째 신호,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짜증이 늘었어요. 최근에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시나요? 동료의 작은 실수에 평소보다 화를 내거나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하셨나요? 이런 감정 기복은 번아웃의 흔한 신호예요. 한국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는 인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억누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상사의 피드백에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집에서야 그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번아웃이 내면을 흔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대체로 느긋해서 이런 기복이 드물어요. 다섯 번째 신호,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요즘 밥을 대충 때우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시나요? 샤워나 옷 갈아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도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번아웃은 기본적인 자기 관리마저 어렵게 만듭니다. 심지어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내죠. 한국에서는 바빠야 잘 사는 거다 라는 분위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인은 야근 때문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학생은 시험 때문에 수면 시간을 줄이죠. 이런 습관이 쌓이다 보면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에너지가 고갈된 신호예요. 예전에는 자기 관리를 잘했던 분이라면 더 큰 경고등이에요. 마지막 신호, 이런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지쳤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번아웃은 마치 배터리가 서서히 닳아가듯 천천히 우리를 소진시키죠. 전문가들은 번아웃이 5단계를 거친다고 말해요. 어떤 단계들인지 잠깐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허니문 단계예요. 새 직장에 입사하거나 새 학기를 시작하며 이번엔 정말 잘해볼 거야 라며 설레는 순간이죠. 하지만 곧 스트레스 시작 단계가 와요. 야근이나 시험 준비로 밤을 새우면서 좀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만성 스트레스 단계로 넘어가면 피로와 짜증이 일상이 돼요. 매일 아침 또 출근해야 하나?
라며 한숨 쉬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리고 번아웃 단계에서는 완전히 지쳐요. 더 이상 버틸 에너지가 없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적 번아웃 단계에 이르면 만성 피로와 불안이 삶의 일부가 되어 심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죠. 사실 두 번째 단계부터 이미 의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만약 여러분이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단계에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지금이 도움을 요청할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한국에서는 정신건강 상담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상담까지 받아야 하나? 라는 망설임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번아웃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을 다시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호 중 공감되는 게 있으셨나요? 내가 게으른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뗀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열심히가 미덕이지만 가끔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것도 큰 용기예요. 번아웃은 의지를 다잡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친구, 가족 혹은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지역 보건소, 학교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정신건강 상담을 검색하고 가까운 도움을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을 발견하실 거예요. 작은 첫걸음이 에너지를 되찾는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경험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